안녕하세요.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고민정입니다. 혹시 부부싸움 후 아내의 화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한 설문조사에서 아내들은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대신 버려줄 때 가장 화가 잘 풀린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지 말해주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을 이용해 집안에서 깨끗하게 없애준다는 제품이 등장해 주부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 흥미로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한 뒤처리가 가능할까요? 살림 30년 차 베테랑 주부도 피하고 싶은 집안일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냄새 나고 하니까 일일이 봉투에 담아가지고 갖다 버린다는 거 자체가 불편하고.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에 뚝뚝 흐르는 물기까지 누가 대신 버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식구들도 안 버려주죠. 안 버려주고 저 혼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저도 싫은데 남들은 늘 좋겠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부패 때문에 위생이 더 걱정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로부터의 해방, 주부라면 한 번쯤 꿈꿔본 일일 겁니다. 석지선 씨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항상 큰 고민이었습니다. 3남매를 키우느라 유난히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엄청 조심스럽게 뜨시네. 그러나 이제 수고롭게 밖에 나갈 필요 없이 주방에서 음식물을 바로바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싱크대에 버리기만 하면 음식 쓰레기를 알아서 없애준다는 신개념 음식물 처리기를 장만했기 때문입니다. 애가 3명이라서 사실 아까 보셨듯이 거의 전쟁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계속 다녔었거든요. 오자마자 음식을 막 해서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아이들 재우고 할 만한 막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그거를 막 몇 번씩 막 가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샀고. 요거는 분해 유산균,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줄 수 있는 분해 유산균이고 얘는 분해 유산균이 살 수 있는 즙입니다. 이거를 설치해가지고 제가 안에다 넣어드리니까 갈아주거나 말려주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해 유산균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싹 없애주는 방식. 이게 진짜 X가 보이는 획기적인 방식인 거죠. 일명 미생물 소멸형 음식물 처리기. 음식물 처리기에 미생물을 배양시켜 음식 쓰레기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분해가 잘 되도록 주기적으로 음식물을 섞어주고 물을 분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미생물이 음식물을 먹어 없애는 원리인데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음식물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대주사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7월 9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설치한 석 씨. 지긋지긋한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해방된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후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음식물이 이렇게 다 올라와서 제가 이 여기 있는 위에 것만 걷어가지고 요 정도 양이 8월 31일 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생물 처리기에 버린 음식 쓰레기가 2차례나 개수대 위로 솟구친 것입니다. 음식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패한 오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한 겁니다. 음식물을 버릴 때마다 역류할까 봐 불안하고 제감 못하는 처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커졌습니다. 정말 이거 국가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이라서 저는 사실 미래를 생각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100여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샀었어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냄새가 너무 심하고 AS도 엉망이고 그래서 좀 많이 실망했고 솔직히 이거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할까요? 고마워요. 음식물이 제때 분해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많이 나요? 어디서 나요? 미생물 처리기에서 심한 악취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이게 온 집안을 다 장악할 정도로 냄새가 심하게 나서 솔직히 여기에다가 음식을 넣기가 두려워요. 과연 악취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일까? 바깥 공기를 기준으로 실내의 악취 정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안에서 가장 냄새나는 곳 중 하나인 화장실 배수구를 측정해 봤습니다. 바깥 공기를 0으로 봤을 때 하수구 악취 수준은 5. 그렇다면 음식물 처리기의 악취는 어떨까? 계기판의 숫자가 점점 올라가더니 무려 170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화장실 배수구보다 훨씬 더 고약한 냄새가 싱크대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배수구의 숫자가 5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이거 숫자 올라간 거 170까지 봤거든요. 너무 더 놀랐어요. 미생물 음식 쓰레기 처리기의 효과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는 많았습니다. 9개월 된 딸을 둔 김지영 씨는 엄마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가 힘듭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 어른 거 나오고 이제 아기 거 나오니까 네, 그것도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 없는 쓰레기.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미생물 소멸형 음식물 처리기를 장만했습니다. 4년 약정에 매달 19,900원을 내는 렌탈 제품이었습니다. 낯선 방식의 기계인 만큼 사용법을 꼼꼼히 지키며 사용해왔다는 김 씨. 그런데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닭껍질을 제가 넣었어요. 많은 양도 아니고 한 100g인가 넣었는데 그게 금요일 저녁에 넣었는데 이제 일요일 아침에 이게 완전 분리가 돼서 튀어나오고 그 미생물 세rum풀이랑 음식물이랑 다 이제 튀어나와서 여기 검게 흥건했어요. 요리하고 남은 닭껍질을 넣자 음식물 처리기가 고장난 겁니다. 이제 홈쇼핑을 보고 샀어요. 24시간 안에 이렇게 다 분해되는 걸로 해서 뭐 12시간, 뭐 이렇게 3시간, 1시간 이게 과정을 보여주면서 없애는 걸로 이제 보여줬는데 지성계 덩어리잖아요. 그것도 분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핑핑 감기고 저거 하니까는 그런 거를 넣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제품 사용 설명서 어디를 봐도 닭껍질을 분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을 넣지 말라는 주의만 있을 뿐입니다. 뭐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거는 모두 가능하다고 기사님이 오셨을 때 이 미생물이 안 좋아하는 게 기름기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조리되는 게 기름에 볶거나 이렇게 기름에 만들어진 음식물이 많은데 그러면 그거를 넣지 말란 소린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고장이 날 때마다 단순히 미생물을 교체해주거나 문제가 된 음식물을 넣지 말라는 식의 허술한 대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나마 분해되는 음식물도 처리 속도가 느려 그날그날의 쓰레기를 미처 처리하지 못합니다. 수박은 이거는 이제 언제쯤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가 정확히 이 크기로 잘라가지고 요 사이즈로? 네네 전혀 그럼 줄어들지 않은 건가요? 네 지금 한 28시간 지난 것 같아요. 광고에서는 하루 만에 음식물이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김 씨의 처리기에서는 며칠이 지나도록 없어질 기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도 신기한데 보세요. 네. 최초에 이 정도인데 6시간이 지납니다. 확연하게 줄어든 게 보이시죠? 수분도 빠졌고요. 12시간 거의 절반 이상 빠진 것 같은데 네. 18시간 경과하니까 거의 보이지가 않고 24시간이 지나니까 어디 갔어요? 안쪽을 가도 소멸 없어요. 해당 제품은 음식물이 100% 소멸된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분해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심지어 음식물을 분해한 후 하수도로 나가는 물은 쌀뜨물보다 더 깨끗하다고 주장합니다. 홈쇼핑 24시간 분해 실험을 그대로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박 껍질과 파프리카를 준비해 미생물이 분해하기 좋다는 3cm 이하로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하루 권장 처리 용량에 맞춰 1200g을 넣었습니다. 처리기를 가동하자 미생물이 든 스펀지와 음식물이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수박과 파프리카는 어떤 모습일까? 기기 안으로 손을 넣자 굵직한 조각들이 한 주먹씩 나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한 양입니다. 분해하고 남은 음식물의 양은 총 777g, 1200g에서 약 35% 감소했습니다. 음식물이 소멸된다던 설명과 달리 절반도 분해하지 못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음식물은 각 가정에서 매일 만들어서 먹고 버려지고 계속 기계에 들어가게 되겠죠.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가 잔존했을 때 새롭게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가 투입되면 하수 관거가 막히거나 악취가 발생하거나 유해세균의 증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확인한 배출수의 상태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쌀뜨물보다 깨끗하다던 물에는 누런 찌꺼기가 떠다녔습니다. 분해가 덜 된 찌꺼기 중 일부는 물로 씻어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대체 음식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를 만나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시중 미생물 처리기의 공통된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하루에 1kg 정도면 분해하는데 그 체류 시간을 갖다가 열흘로 본다면 한 10리터 정도의 용량의 스페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미생물이 활동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고 그리고 이제 하루 만에 그 음식물 쓰레기를 한 번에 분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찬찬히 어떤 경우는 뭐 20일, 30일 걸리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수박 있으면 수박 껍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해하기 힘들어요. 소무질이기 때문에. 1.5kg을 분해할 수 있다는 비사 음식물 처리기의 용량은 약 8리터. 그러나 미생물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선 부족한 용량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처리기 내부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소비자는 결코 볼 수 없는 미생물의 활동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보통 음식물 쓰레기 90%가 수분인데 미생물이 어느 정도 살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종류를 골고루 넣고 음식물이 분해되는 동안 미생물 수의 변화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미생물의 변질을 막기 위해 채취한 시료는 곧바로 액화질소에 넣어 급속 냉동시켰습니다. 3일 동안 시간대별로 총 6개의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미생물이 활발한 분해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수가 늘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돼야 합니다. 그런데 분해를 담당하는 바실러스 균수를 살펴보니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72만 마리였던 균들이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다 결국 19만 마리로 급감한 겁니다. 유산 생성균 역시 3일 동안 그 수가 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성화되고 발효가 된다면 수가 좀 늘어야죠. 저희가 보통 이제 발효가 잘 됐다고 하면 10에 한 7승 정도. 그러니까 10에 7승이라는 얘기는 동그라미 7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00만 마리 정도 해서 한 1억 마리 정도가 나와야 이게 이제 미생물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작진이 만난 전문가들은 모두 미생물을 활용한 음식물 처리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품화하기에는 연구가 더 필요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지선 씨 역시 2년 전 90만 원가량을 주고 미생물을 활용한 음식물 처리기를 구입했습니다. 귀찮게 뭐하러 바깥에 왔다 갔다 쓰레기 버리러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런 문구에 현혹이 됐죠. 업체 직원이 시키는 대로 미생물을 꾸준히 넣으며 기계를 사용해 왔습니다. 음식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이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뭐 슬러지 같은 것도 안 생기고 하수구가 막히는 일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미생물로 인해서. 그런데 하수구가 막히고 역류하면서 지금까지 AS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슬러지가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슬러지가 이렇게 다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가 배수구멍을 모두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하수구 역류를 막기 위해 더러운 침전물을 직접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쓰면서 가장 불안한 게 저거예요. 하수구. 하수구가 언제 역류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수구 저기 슬러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자칫 잘못하면 집안에 물난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수구가 역류가 돼갖고 이렇게 떠버리고 이렇게 떠버리고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다. 이 씨는 역류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고가의 제품을 팔아넘긴 업체 때문에 분통이 터집니다. 미생물이 넘어와서 분해를 한다 그래 이걸 100%다 분해 못해요. 청소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안 해주면은 늘 역류가 된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안 하죠. 제품의 부실한 성능과 과장 광고에 대해 업체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과장해서 표현하진 않고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 보이시죠? 전기료 다운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분명 냄새, 세균, 부패 3가지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냄새, 세균, 부패, 노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노라는 표현은 싫다라는 표현이지 100% 절대로 없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네, 싫다. 이런 게 싫기 때문에 이런 제품 쓰면 좋다.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던 대답과 달리 해당 업체는 인터뷰 직후 홈페이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과장된 표현을 빼버린 겁니다. 또 다른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24시간 내에 음식물이 소멸된다는 광고 내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가장 광고라 그러면은 뭐 한다고 하라면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뿅 하고 100%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음식물 통 안에서 점점 사라졌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ASBV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체들이 환경부 인증 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음식물 처리기 인증 업무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제품 시험은 이제 표준 시료를 가지고서 지정된 시험 기관에서 이제 분쇄 타입이랑 미생물 시험의 방법의 그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성능에 관한 기준은 따로 없나요? 인증받을 때? 예, 지금 현재 그 성능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국가사무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직접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고요. 미생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말씀하시는 수시간 내 혹은 뭐 길게는 한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음식물을 100% 혹은 100%에 가깝게 분해할 수 있고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요. 앞으로 연구가 좀 더 뒷받침돼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미생물 분해 방식의 처리기. 오히려 주부들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는 완벽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음식물 처리 기술은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소비자와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음식물 쓰레기가 싱크대 밑에 남아있다면 악취뿐 아니라 각종 균들이 생겨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조사들은 소비자의 불만 사항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빠른 시간 내에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음식물 쓰레기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분이 80%를 차지하는 한국 음식의 특성상 양파망을 활용해 물기만 없애도 쓰레기 양이 확 주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궁금하시다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